없어서 제가 2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Performance Analysis of CNN Frameworks고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목차 자체는 이제 컨셉이랑 동기, 그리고 방법론, 실험 결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의 이제 핵심 내용은 각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GPU를 사용하는 컨볼루션 레이어 연산이랑 데이터 패러럴리즘을 좀 비교해서 분석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동기 자체는 이제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의 연구들은 아주 간단하게 익스큐션 타임만 좀 분석을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자라는 게 이제 동기입니다. 디테일인데요. 디테일은 이 논문에서는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이랑 이제 패러럴리즘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 2가지 측면에서 각 프레임워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앞에 2-3장은 대부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셔널 연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컨볼루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건 다이렉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여러 책들에서 소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매트릭스 연산, 컨볼루셔널 연산할 때 데이터 자체를 이 매트릭스 자체를 이제 행렬로 바꿔서 이미지 투 콜, 그러니까 컬럼으로 바꿔 가지고 연산하는 걸 이제 다이렉트 컨볼루션이라고 하고요. 이 다이렉트 컨볼루셔널 연산 복잡도는 이제 5의 k 곱하기 CRS 곱하기 NWH가 되고요. 각각의 파라미터 옵션들은 k가 이제 커널 수가 됩니다. 그리고 R 곱하기 S가 커널 크기가 되고요. C가 입력 채널 수가 됩니다. 나머지 HW가 입력 이미지 크기가 되고요. N은 이제 이미지 수라고 하는데 그냥 배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장점은 연산 복잡도가 플리 커넥트 레이어랑 똑같아진다라는 게 있고요. 이런 연산 자체는 블라스를 활용을 하면 쉽게 병렬화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FFT 컨볼루션이 있는데요. FFT 컨볼루션은 일반적으로 신호 처리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컨볼루션을 할 때 얘를 그 프리의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컨볼루셔널 연산 자체가 그냥 멀티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FFT 치고 곱하기 한 다음에 다시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으로 돌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활용하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연산 복잡도는 5의 k 곱하기 CWW 곱하기 로그 W가 되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커널 크기랑 의존성이 없는 특징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제약 사항이 있는데,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커널이 있으면 얘를 이 인풋 크기에 맞춰서 디멘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이 FFT 컨볼루션 자체는 하단에 있는 이제 논문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연산 복잡도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게, 그 앞에 설명한 다이렉트 컨볼루션보다는 연산 복잡도가 되게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제 스트라이드 1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필터의 차원을 그 입력 데이터 차원에 맞춰야 돼서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다음 컨볼루션은 이제 위노그라드 컨볼루션이 있는데요. 뭐 스트라센 알고리즘이랑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 복잡도가 5의 n 세제곱인데, 이제 스트라센을 쓰면은 5의 n에 2.8승이 되고, 위노그라드를 쓰면은 5의 n에 2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복잡도가 굉장히 낮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커널 크기가 고정이 됐을 경우, 예를 들면 3 바이 3 커널이 있고 5 바이 5 커널이 있는데 만약에 3 바이 3만 고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곱셈 연산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커널 크기에서는 이제 다른 필터링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논문이 조금 오래됐는데 CUDN은 이제 5.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1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5.1은 3 바이 3이랑 5 바이 5 필터 크기에 대해서만 위노그라드 컨볼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태까지 이제 컨볼루션을 좀 주로 컨볼루션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패러럴리즘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패러럴리즘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러럴리즘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모델 패러럴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러럴리즘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같은 모델을 여러 GPU에다가 넣어 놓고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할 때, 그러니까 트레인 자체를 가속화시킬 때 모델 자체는 정해져 있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패러럴리즘이고요. 모델 패러럴리즘은 이 모델 자체가 너무 커서 하나의 GPU 메모리에 넣지 못할 때 이 그래프를 쪼개 가지고 각 머신에 차례대로 넣고 이걸 시퀀스하게 GPU 연산을 하는 게 모델 패러럴리즘입니다. 그래서 모델 크기가 하나의 GPU 메모리보다 클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 개념들은 오른쪽 아래에 이제 PDF랑 블로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패러럴리즘에 대해서 좀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데이터 패러럴리즘을 하게 됐을 때는 메인 서버, 파라미터 서버가 가운데 있고 이제 각각 GPU랑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게이션,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파라미터 서버에 전달을 한 다음에 파라미터 서버가 그 업데이트를 다 쳐 주고 다시 모델한테 그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는 얼마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어 알렉스넷 이 논문은 이제 알렉스넷을 기준으로 좀 비교를 했는데 알렉스넷의 경우 이제 62 메가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크기를 확인을 해 보면 250 메가의 크기를 갖고요. 그러면 이 250 메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각 이터레이션마다 파라미터 서버 역할을 하는 머신에게 250 메가바이트를 통신으로 전송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패러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컨볼루셔널 메소드랑 데이터 패러럴리즘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CNTK랑 텐서플로우, 그다음에 토치인데 파이토치는 아니고 이제 루아 버전의 파이토치를 비교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시아노랑 카페를 대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안에서 비교하는 대상은 컨볼루셔널 연산이랑 데이터 패러럴리즘을 대상으로 했고요. 어 밑에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페 버전이랑 CNTK 버전, 텐서플로우 버전, 피아노, 토치 각각에 대한 그 명세가 나와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마다 몇 가지 특성을 본 논문에서 확인을 했는데 차례차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카페 자체는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세팅을 할 때 컨볼루션 알고리즘을 명시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경우는 그 레이어를 일단 저희가 코딩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 런할 때 CUDNN에 있는 그 서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휴리스틱 서치 알고리즘이 레이어 구성이나 이제 레이어 구성을 확인을 해서 최적의 컨볼루셔널 알고리즘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카페의 단점은 적절한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이 없어서 CUDNN이 휴리스틱으로 서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메모리가 조금 더 작은 애들을 찾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컨볼루셔널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텐서플로우도 카페랑 마찬가지로 컨볼루셔널 알고리즘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없지만 이제 그 세션 런 할 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알고리즘이 셋이 존재를 해서 그거를 다 한 번씩 실행해 본 다음에 제일 빠른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텐서플로우 안에는 그 컨볼루셔널 알고리즘에 대한 셋이 정해져 있고 그거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CUDNN에서 업데이트되는 옵션들은 제공하지 않아서 뭐 현재 텐서플로우에서 가지고 있는 셋으로만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FFT 컨볼루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레이어가 스트라이드가 1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1 이상인 경우에는 FFT 컨볼루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레이어에는 FFT 컨볼루션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노의 경우를 볼 건데요. 시아노 같은 경우는 컨볼루셔널 알고리즘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어 이제 그 만약에 알고리즘 레이어가 조건이랑 일치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이제 잼 구현체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현체 자체는 잼이랑 CUDNN으로 구현된 구현체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타입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 중에 뭘 쓸 건지도 직접 명시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세팅했을 때 잼 구현체는 그냥 암묵적으로 자동으로 설정되는 잼 구현체보다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아노 같은 경우는 GPU 구현체 자체가 런타임 시 이제 동적으로 컴파일돼서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워크랑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느리다라고 특징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토치인데요. 토치 또한 이제 컨볼루셔널 알고리즘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어 토치 같은 경우는 CUDN을 백엔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최적의 컨볼루션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토치가 CUDN은 백엔드가 찾아주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다른 프레임워크 중에서 제일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CNTK인데요. CNTK도 이제 앞에 이야기한 시아노랑 토치랑 똑같이 컨볼루셔널 알고리즘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CNTK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CNTK 자체는 CUDNN 함수가 가장 빠른 컨볼루셔널 알고리즘을 찾고요. 다만 CNTK의 단점은 바이어스 에디션 구현체 자체가 다른 프레임워크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지 않아서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은 빠를 수 있어도 컨볼루셔널 레이어 자체는 굉장히 느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테이블 자체가 바이어스 에디션이랑 이제 렐로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오퍼레이션 타임이 걸리는지에 대한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카페가 그나마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어스랑 렐로에서 제일 빠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각 프레임워크에서 찾는 컨볼루션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 패러럴리즘이랑 그 알고리즘 선택하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실험 환경 자체는 CUDNN 5.1을 사용을 했고요. GPU는 타이탄 X 4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CPU는 제온을 사용을 했고 메모리는 이제 128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레이아웃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때 데이터 쉐입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NHWC는 텐서플로우가 나머지는 NCHW인데 N이 배치고 C가 채널이고 HW가 이미지의 이제 위드 하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텐서플로우만 유일하게 NHWC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가 맨 뒤에 있는 이유는 채널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 지금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크리티컬한 단점을 갖는 게 어 FFT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CUDN에서 제공을 하는데 어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레이아웃인 NHWC 포맷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NHWC에서 NCHW로
컨버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한번 컨버팅을 하고 다시 인버스로 컨버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컨버팅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고, 나중에 테이블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컨버팅 자체를 애초에 데이터 포맷 자체를 NCHW로 사용을 하게 되면 15%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15%의 성능 향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산 효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Effect of Data Layout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unnecessary backpropaga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셔널 맨 앞에 컨볼루셔널 레이어 첫 번째를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레이어는 그 다음이 바로 인풋 데이터이기 때문에 백프롭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페랑 CNTK랑 시아노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백프롭을 수행을 하지 않는데, 텐서플로우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스 컨디션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도 백프롭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자체는 컨볼루셔널 알고리즘 연산 속도가 토치보다 느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실험 내용인데요. 여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텐서플로우가 기존에 NCHW가 아니라 NHWC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산이 굉장히 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거를 포맷 자체를 NCHW로 바꾸게 되면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고, 이 성능 향상 자체가 컨버팅 하는데 연산 속도라고 보시면, 컨버팅 하는데 사용하는 연산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컨볼루션 알고리즘 각 자체에서 레이어별로 실행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실험인데요.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노그라드나 FFT가 다이렉트 컨볼루션이나 제모로 구현되어 있는 알고리즘보다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습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FFT가 제일 좋은데, 배치가 작아졌을 때는 위노그라드가 FFT보다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이제 토치 7 기반으로만 비교를 했는데, 토치 7 기반으로만 비교한 이유는 CUDNN 최신 버전이랑 쿠다 최신 버전에서 이제 컨브 3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쿠다 컨브 3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를 다 지원하는 게 토치 7밖에 없어서 토치 7을 기반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속도 자체는 100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거의 평균값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파일 IO로 인해서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포워드랑 백워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이제 FFT가 GPU 메모리 공간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레이어 와이즈 아날리시스를 했는데요. 배치는 256에서 실험을 했고, 이제 이 값을 측정을 할 때는 엔비디아에 있는 프로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스태티스틱 값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특징으로 좀 봐야 될 거는, 다이렉트 컨볼루션의 경우 그 구현체 자체가 스레드가 1024가 맥스 값이라서 실제로 이 성능이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탄 X 같은 경우는 쿠다 코어가 3072개가 있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셌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엔비디아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했고요. FFT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연산 복잡도가 굉장히 낮고 필터 사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제일 적다라고 합니다. 위노그라드 또한 이제 플로팅 포인트가 그 연산 복잡도가 많이 낮아서 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FFT랑 위노그라드가 제일 빠른데, 다시 플로팅 포인트 카운팅을 했더니 확실히 플로팅 포인트 연산 자체도 적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패러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패러럴리즘을 이야기를 할 때 일단은 이거를 보기 전에 제가 좀 PPT가 잘못됐는데 그 다음 장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싱글 GPU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싱글 GPU 자체는 토치랑 텐서플로우를 비교를 했는데, 싱글 GPU만 사용했을 때는 학습 성능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가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텐서플로우가 제일 좋은 이유는 토치 자체는 포워딩하고 백워딩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 컬렉션을 할 때 전반적인 모델에 대해서 다 컬렉션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텐서플로우의 경우는 레이어 단위로 그레디언트를 수집을 하고 어 그 레이어 단위로 수집이 됐기 때문에 먼저 수집이 완료되는 친구부터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가 그러니까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텐서플로우가 싱글 GPU에서 학습 성능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멀티 GPU 이야기를 할 건데요. 멀티 GPU를 비교를 할 때는 시아노를 좀 제외했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노를 제외한 이유는 이제 시아노 자체가 멀티 GPU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에서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멀티 GPU의 경우에는 카페랑 CNTK, 텐서플로우, 토치를 가지고 비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러렐리즘을 봤을 때는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멀티 GPU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GPU 간 통신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GPU 통신에 대한 컴플렉시티를 좀 계산을 해 보면 이제 5의 n-1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논문에서는. 여기에 n은 이제 GPU 개수가 됩니다. 네. 그런데 통신을 할 때 통신이랑 연산을 병렬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전체 오버헤드는 5의 로그 n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5의 그러니까 n 로그 n, 그러니까 5의 로그 n이 아닌 게, 실제로 배치가 작게 되면은 이 오버헤드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50 메가를 전송하는데 알렉스넷 자체가 걸리는 시간이 25 밀리세크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치가 256인 경우에 이제 포워드 백워드를 연산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200 마이크로세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통신에 사용하는 시간이 25 밀리세크니까 이 통신 오버헤드 자체가 절대 작은 게 아니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좀 특징은 배치가 크면 클수록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치가 128인 경우에는 오히려 2개에서 4개의 GPU로 학습하는 것보다 단일 GPU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성능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신 오버헤드 때문에. 하지만 배치가 클 경우에는 연산을 더 많이 하지만 통신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것 때문에 학습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패러렐리즘에서 스케일러비리티를 좀 볼 건데요. 모든 프레임워크가 이 스케일빌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의 로그 n이라는 복잡도이지만 GPU가 4개인 경우에는 아무리 로그 n이기 때문에 성능이 GPU 2개로 학습했을 때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성능이 낮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험 결과로. 네, 그거에 대한 테이블은 이제 밑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쓰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은 여기서 얘기한 CNTK나 토치, 그러니까 루아토치나 시아노나 카페 같은 거는 거의 안 쓰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쓸 건데, 그 몇 가지 특징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가 이제 그 데이터 포맷 바꾸는 것들이랑 처음에 그 세션 런 했을 때 컨볼루션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찾는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랑 이제 배치를 멀티 GPU를 사용을 했을 때 배치를 높게 안 주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GPU를 뭐 4개 썼을 때 그 성능이 그대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랑,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자체는 다이렉트 컨볼루션이나 제미나 이런 것보다는 FFT랑 위노그라드가 연산 효율이 좋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프레임워크를 세팅을 할 때 만약에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이런 컨볼루션 알고리즘이나 그런 특성들을 잘 알고 있으면 거기에 최적화해 가지고 그 코드 수정 없이
내 학습 성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이 논문에서 제가 좀 핵심적으로 본 내용은 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답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지금 10시인데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발표 진행해도 될까요?